안녕하세요. 북테라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진짜 누구라도 고민해 봤을 것 같은데, 계절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요맘때를 좀 조심한, 왜 그런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희 예상이 됩니다. 10월에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을 들어서면서 봄이나 가을에 뭐냐면 경조사. 경조사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는 경조사를 꼭 챙기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하나 따라가는 문제가 있는데 축의금을 얼마나 할 거냐. 항상 문제는 내가 준 만큼 못 받을 때 그럴 때 맞아요. 느끼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찾아보니까 이런 거로 고민하는 세대가 되게 많다고 하던데 빡쌤 주변의 친구분들도 이런 고민을 좀 하던가요?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결혼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내면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만큼 마음이 크니까 많이 내자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또 그걸 못 내잖아요. 사이 초년생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 친구 사이에서 또 갈등이 또 있더라고요. 왜 단톡방에 네. 누가 친구가 이제 그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하나요? 뭐 올리면은 따로 연락이 너 얼마 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혹시 상택쌤은 네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막 명확하게 기준을 세운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 누구나 다 고민을 해서 옛날에는 그 뭐 방송국에서 네. 그 코미디 프로에서 얘기를 딱 명확하게 이 선을 거주더라고요. 어떡해요? 그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 당시 때는 10만 원, 내 이름을 모르면 기본 5만 원. 그 5만 원, 10만 원 딱 그 표준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상택이 왔어. 어머 10만 원. 10만 원. 누구니? 그럼 5만 원. 딱 그 기준이 딱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물가가 또 많이 예. 올라갔으니까 그보다 좀 더 내겠죠. 요것도 있고요. 요거는 개인적인 친구 사이에서의 거죠. 그나마 요거는 개인적인 친구 사이에서는 좀 나름의 그게 있어요. 왜냐면 그 관계는 대체로 오래 갈 거니까. 맞아요. 근데 직장 내에서의 관계. 저 인간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데다가 내가 해준 만큼 저 인간이 해줄지 모르는 데다가 이런 거 조금 너무 좀 현실적인 고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이런 거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이제 거두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속이 이제 가끔 열불이 나는 거야. 꼭 받아야 맛은 아니지만 이러다가 나는 죽어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들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요. 저는 직장에서 네. 진짜 좋은 마음으로 표기를 했어요. 난 네.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때 좀 너무 괜히 했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사람이니까 들기도 네. 하고 반대로 또 이 네. 결혼식을 이제 축하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좀 치사하지만 나중에 사람마다 얼마 했는지 체크하잖아요. 근데 쟤는 부인의 자식까지 데려와서 식권 3개 받아갔는데 5만 원 냈어. 이런 사례 있잖아요. 있어요. 네. 역으로 이런 것도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운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사회적 갈등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저는 이번 참에 우리가 그 대전제를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오진법 사람도 아닌데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야 돼. 삼진법에 가도 3, 6, 9, 12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애매한 사람이면 6만 원, 3만 원은 좀 원래 너무하잖아. 예전에 그런 말은 있잖아요. 3579라고 얘기들 하시던데. 3579 좋다. 네. 3579. 3만 원, 5만 원, 7만 원. 상택쌤은 이런 걸로 심리 상담을 오진 않겠지만 네, 이런 거는 없고 예. 제가 스트레스는 그렇게 받는 본인이? 건 아닌데 저도 이게 젊었을 때 준 게 이게 네. 품앗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많이 줬는데 가만 생각 가끔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벌써 중형차 한 대 값은 나갔어요. 예, 나는 언제 회수하지? 네. 회수할 수 있을까? 나 어떻게까지? 아니 마음 약하게 인간이잖아요. 한번 해서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가 문제예요. 네. 지방까지 영석쌤도 하러 내려간 적은 있으시죠? 많죠. 부산. 저도 대구, 부산까지 갔다 대전. 왔는데 네. 그 친구들도 잠깐 20대, 30대까지만 연락되고 40대 지나서는 아마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솔직히 사람인지라 그 추노해야죠. SNS 인스타하고 해보고 추노할까요? 막 뒤져가지고 네.
죽어도 이걸 찾아야 돼. 계좌번호라도 날려주고 해야 날려줘야 되나 진짜. 날려줘야지. 받고 싶어요, 영상쌤. 방송으로 이 방송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어. 그 친구들이 나 회수 좀 하게. 네. 개인적으로 그럴 확률은 적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저한테 받은 기억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하든 안 하든 술이라도 한 잔 사셨으면 하는 반은 농담인데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특히나 또 요즘처럼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비혼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은 있지만 어떤 사람이 35에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결혼 없어. 난 비혼주의자로서 내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쳐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사자는 당연히 가야 되지만 어떨 때는 빅모상, 빅부상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형의 누구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장인 장모님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경사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꼭 가거든요. 네, 그런데 어떨 때는 애매할 때가 있어. 맞아요. 친구의 형 결혼식을 가야 될까? 이런 건 어때요? 가야 되나요? 안 가는 거 안 아닌가요? 가셨어요? 옛날에는 갔어요. 솔직히 갔어요. 옛날에 못 모를 때는 갔단 말이야. 지금은 안 가요. 저는 그게 또- 친구만 간 것 같습니다. 친구만. 네, 친구가 결혼할 때만 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상하 관계에서 안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뭐 아시는 교수님이 와가지고 따왔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 가야 되는데 지방까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교수님은 이게 가야죠. 가야죠. 내 이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가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일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갔다 와야죠.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경사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한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어가지고 그 고민되는 케이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상사분의 할머님이 상사분. 야, 조사였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가야 돼? 왜냐면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거든요. 네, 네. 고민을 했었는데 네. 어머님 대시처럼 이렇게 길러주신 분이라고 해서 갔었죠. 그러면은 그러면. 조모상까지는 가더라고요. 음. 근데 이모 할머니 이런 것도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있어요.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올리나 봐. 그래서 방이 막 그런 막 던지나 봐. 올리고 우리가 그런 건 조금 이렇게 자신과의 그 사람과의 그 관계의 척도를 조금 생각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줄 건 주고 안 알릴 건 안 알려야지 무턱대고 알리면 이것도 갈등의 요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경조사비로 사회적 문제가 되게 많았었나 봐요. 이게 우리가 오늘 그 주제를 찾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예전 건데 2003년도에 정부가 이렇게 뭐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을 별걸 다 정말 했었대요. 근데 이때 보니까 금액이 경조사 최고 한도가 5만 원이고 네. 그 다음이 3만 원으로 권장 액수가 3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003년도요. 2003년도요. 그때가 그때는- 심했나 봐요, 좀. 그때는 그럴만하네. 근데 이제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제 흐지부지 돼서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것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때도 보니까 3579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5만 원, 10만 원으로 책정되지 않았을까. 네. 친하면 10만 원. 이제 확실히 표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가면 5만 원. 요새는 또 밥값도 비싸요. 어쨌든 우리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그런 분들에게 좀 이게 책과 음악으로 솔루션을 주자인데 과연 이제 킴 쌤이 과연 이런 문제에도 솔루션이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지만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는지. 네. 제가 이번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책을 골랐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서 발췌독을 했습니다. 네. 책 한 권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정혜신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정혜신 의사 선생님이 네. 쓰신 책인데요. 이게 심리학 책이죠. 네. 두께도 꽤 있고 내용도 조금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 책의 전부 다 읽은 게 아니라 이 책이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돼 있는데 그중에 이제 4장인 경계 세우기라는 장을 위주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4장을 발췌해서 읽은 이유가 이 경계라는 게 나와 너를 동시에 보호해야 공감이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경계를 확실히 알면 나의 지인의
테두리도 확실하게 지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뭐 나하고 정말 상관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제 경계에서 제 기준에서 그런 거를 좀 잡아놓으면 스트레스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4장을 잡았고요. 그냥 이제 내용 제목만 들으시면 내용이 어떤 건지 대강 조금 짐작이 되실 텐데요. 이제 큰 제목이 경계 세우기였고 이제 소제목 보면 우리는 모두 개별적인 존재이다. 어차피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존재임을 알고 경계에 대한 좀 인식을 하고 자기 보호가 먼저다. 내 감정을 먼저 살펴서 내가 정말 10만 원을 내면 너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 5만 원으로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헌신과 기대로 경계를 넘지 말아라. 내가 10만 원을 내면 저 사람도 나한테 10만 원, 15만 원을 줄 거야라는 이런 뭔가 기대라든지 나는 저 사람한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 이런 거보다는 내 경계를 확실히 해서 내가 이제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갑을 관계에서도 의리인 나를 드러낼 수 있나라는 건데 이건 좀 자존감? 그래 회사에서 저는 좀 의리고 상사에서 비하면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저의 존재감을 요 정도는 드러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선에서 저희 경조사비를 정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되게 그 경계 세운다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저 마음에 저만의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만큼 해줘도 저 사람하고 헤어져도 내가 아쉽지 않을 것만큼 그 사람 좋아한다 그러면 상관없이 그냥 저는 주고요. 그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식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일단 편한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마음의 심적인 고민을 안으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나름의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었거든요. 저도 자기만의 감정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을 내서 그 돈이 값어치보다 내 감정이 안 좋으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김쌤이 소개해 주신 당신이 옳다 이 책이 우리가 지금 그 주제로 삼은 그 고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저 4장 챕터 4라고 했나요? 네.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경계,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경계, 남과 건강한 그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경계, 이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쯤 꼭 읽어보시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저 책이 좀 톤과 이런 것들이 좀 무겁고 네, 조금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네. 음악이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 기분을 알아주는 것 같은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힐링되고 치유되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가 제목도 축의금이에요. 2016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하상욱 시인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 방송에도 출연하셨잖아요. 북파살로. 그쵸, 네, 맞아요. 하상욱 시인이 2016년에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요즘 날씨에 듣기 굉장히 좋은 어쿠스틱한 음악에 공감되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오랜만에 연락 온 너 잘 지냈냐고 묻네. 이번 주에 만나자며 저녁 한번 먹자 하네. 나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준다고 자주 연락 못해서 이런 말 민망하다고. 만나기 좀 어려우면 모바일로 준다고. 부담은 갖지 말라면 시간 되면 오라고. 넌 내 결혼식에 놀까 외국 나가버리는 건 아닐까.
연락이 끊기진 않을까 사이가 멀어져 버리진 않을까 이런저런 계산들이 나를 자꾸만 이것저것 유치하게 따져보게 만드네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3만원 5만원 아님 10만원일까 얼마일까 너와 나 사이는 축의금 봉투에 담긴 우리들의 인간관계 개인적으로 저는 가사가 여기 또 저희 북팟에 나와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도 정말 이분 진짜 프로 가수 같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가사도 와닿았거든요. 어떠셨어요? 그쵸. 목소리도 저도 네. 생각했던 목소리보다 더 좋으시고 감미로우시고 이 맞아요. 메시지 전달도 너무 잘 되고 네. 가사가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제가 가사 몇 줄을 조금 읽어드리면 오랜만에 연락 온 너 잘 지냈냐고 묻네. 나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준다고.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시간 정 어려우면 모바일 청첩장으로 줄게. 그리고 3만 원, 5만 원, 아니면 10만 원일까? 얼마일까? 우리 둘 사이. 이렇게 금액으로 관계를 고민하게 되는 저희의 그런 고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뭐 주는 입장에서도 고민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관계를 정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내가 마음 100만 원이지만 10만 원밖에 못 줘서 못 냈는데 얘가 내 마음이 작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중에 이것저것 유치하게 따져보게 만드네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이 가사가 표현은 유치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50, 15로 가지 말고 369로 가자. 이렇게 뭔가 정해놓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또 하나 정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인간적으로 그 3년 공백 텀이 있으면 우리 이런 거 연락하지 말자. 3년이나 안 봤는데 뭘 마무리 발언을요. 앞으로의 그 미래에 비혼주의자는 아니시잖아요. 비혼주의자는 아니에요. 그 미래의 친구들에게 모청을 먼저 돌린다 생각하시고 어떤 걸 할까요? 초대를 미리 하는 거죠. 네. 낸 만큼 많이 먹고 가. 정확한데요. 낸 네. 만큼 많이 먹고 네. 가. 저는 이제 저도 한다면 저는요 일단은 와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다 저기 한데 제공되는 금액만큼만 내주시면 됩니다. 네. 상택쌤은요? 뭐 바쁘면 안 와도 괜찮으니까 요새 모바일로 보내니까 입금만 좀 해줘. 안 와도 괜찮아. 서운하지 않단다. 꼭 모바일로 넣어주기 바란다. 저희가 이제 반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조사만큼 인간관계를 튼튼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없죠. 그런 걸 통해서 우정도 확인하고 둘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좀 돈독해지는 것도 있는데 뭐든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밤에 이불킥 하기 싫다면 자기만의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휩쓸리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계절에 맞게 경조사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저희가 좋은, 또 재미있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들로 챙겨서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는 도봉구 통합도서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